네, 자리에 착석하기 전에 기자님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서 네, 인사. 네, 착석 부탁드립니다. 오늘 언론 시사회를 통해 공개된 영화 메소드 연기는 코미디로 떴지만 코미디가 하기 싫은 웃기는 배우 이동희가 진정성 있는 연기로 인정받기 위해 역할에 과몰입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이기혁 감독님부터 차례로 인사 말씀과 소감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소드 연기 시나리오 쓰고 연출한 이기혁입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영화에 대한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소드 연기에서 이동희 역할을 맡은 이동휘입니다. 좀 어떻게 보셨을지 참 궁금하고요. 네, 즐거운 이야기,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자님들. 저는 메소드 연기에서 이동휘의 형 이동태 역을 맡은 윤경호입니다. 3년 전에 찍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화가 개봉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드디어 이 영화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선보일 수 있어서 너무나 설레고 많은 좋은 이야기 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발걸음, 이 산뜻한 봄날에 이렇게 귀한 발걸음, 또 주말인데 곧 시간 내주셔서 또 많이들 와주시고 또 같이 봐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사이에서 저도 봤습니다. 아무래도 더 크게 웃고 싶었는데 그게 지금 방해될까봐 살살 웃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네요. 하여튼 좋은 얘기 많이 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소드 연기에서 정태민을 연기한 강찬희입니다. 일단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본격적인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토타임은 간담회 이후에 진행됩니다. 질문하실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전 소속 매체와 성함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뉴시스 신지아 기자입니다. 먼저 영화 잘 봤다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배우분들께 공통 질문과 그리고 이동희 배우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배우분들께는 일단 이 메소드 연기 영화 처음 시나리오를 받고 읽으셨을 때 소감이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동희 배우님께서는 특히 이 코미디 배우에 대한 이런 뭔가 우울감과 또 진실한 모습을 처음으로 이렇게 대중 앞에 꺼내셨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또 특별한 감정이 들진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부터 네,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찬희입니다. 일단 대본 처음 받았을 때 사실 동희 선배님께서 이동희라는 캐릭터를 연기한다는 점에서 좀 되게 신기했고 색달랐고요. 너무 재미있었고 또 많은 선배님들과 함께 이렇게 해보고 싶어서 참여를 결정하게 됐고 대본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 네. 네, 저는 이제 감독님한테 직접 제안을 받았었는데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감독님이 사실 원래 그 연기하는 배우이십니다. 이기혁 감독이 배우로 한참 활동하던 시절에 제가 같이 자백이라는 드라마를 같이 했었는데요. 그 인연으로 이제 오래 알았다가 연락이 왔어요. 근데 감독을 하고 준비하고 있고 이 지금 영화를 장편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에 일단은 너무 반갑고 놀랬고 그 다음에 준비한 영화가 이동희가 주인공인데 이동희가 본인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동희의 형 이동태라는 거죠. 이동태라는 이름에서 좀 망설였습니다. 사실 동태 약간 너무 이거 코미디가 좀 심할 것 같은 느낌이죠. 생선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영화일까 사실은 진짜 조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명의 단편 영화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작품이 또 영화제에서 상도 받고 해서 이렇게 살을 붙여서 다시 재각색해서 만든다. 그래서 그 동명의 메소드 연기도 보고 감독님의 전작들을 단편 영화들을 보고 나니 감독님에 대한 신뢰와 또 이동희 배우와 함께 해보고 싶다는 그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서 그리고 나서 대본을 봤는데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고 참신해서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는 이동희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감독님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또 공교롭게 저도 동생이 있는 형인데 제 이야기랑도 좀 닮아 있는 그런 가족사가 좀 느껴져서 그래서 너무 반갑게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아, 네. 우선 시나리오를 이제 기획 개발 단계부터 이제 함께 했던 입장에서는 좀 이 이야기가 어떤 그냥 배우의 고충, 배우의 어떤 그런 고민만 담고 있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좀 이 이야기를 보고 아, 어쩌면 지금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 사이에서 도전하고 있는 내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그 지점을 만나기 위해서 감독님하고 같이 시나리오를 많이 기획하고 개발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참 애정이 있었던 시나리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서는 코미디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저도 잠깐이나마 그런 조금 어떤 좀 혼란스러움은 있었던 건 맞지만 뭐 우울감이라던가 이런 것보다는 감사함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런 기회조차도 정말 주어지는 것에 굉장히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나에 대한 어떤 마음이 컸었어가지고 물론 극중의 이동희는 어떤 그 극중의 이동희가 가진 어떤 고민이 분명히 있겠지만 인간 이동희로서의 어떤 고민은 지금의 이제 제가 나이 든 지금 배우로서의 어떤 생각은 참 감사한 고민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 뮤즈 이미지 기자인데요. 먼저 이동희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같은 본인의 이름을 건 캐릭터를 연기하셨는데 좀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윤경호 배우님은 이제 이동희 배우님과 함께 연기해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처음 만나셨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감독님께 하나 더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단편 영화를 이제 장편으로 확장을 하셨는데, 확장하고 싶으셨던 이유랑 확장하실 때 좀 신경을 더 쓰신 부분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이제 기획할 때 어떤 가상의 인물 혹은 제가 잘 모르는 직업을 다시 공부해서 이 사람의 어떤 도전기 혹은 이 사람이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어떤 갈등 속에 살고 있는 누군가를 막연하게 그리는 것보다는 좀 저라는 사람을 좀 많이 좀 개인적인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안에서 좀 창의력을 좀 발휘해보자라는 어떤 출발점에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연기를 하는 게 좀 뭔가 정확하게 어떤 면까지, 어떤 지점까지 보여드려야 할지 아니면 어떤 것은 좀 덜어내야 할지에 대한 어떤 고민이 굉장히 오히려 컸었어가지고, 두 번 다시는 저를 연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네. 이번 작품을 끝으로 제가 저를 연기하는 일은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히려 좀 더 조심스럽고 좀 헷갈리는 부분도 많아서 처음에는 좀 쉬울 거라고 또 생각을 했지만 막상 해보다 보니까 오히려 극중 이동이라는 인물에 좀 더 몰입을 하게 됐고 그 이유는 역시 감독님도 그렇고 우리 윤경호 선배님도 그렇고 가지고 계신 어떤 저는 이제 외동아들이다 보니까 형제 관계나 이런 것에서 오는 어떤 그 삶에 묻어나는 어떤 모습들을 좀 표현하고자 또 이 두 분의 또 그 영향과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하나의 어떤 또 창조된 인물이 되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질문은 안 해주셨지만 저도 윤경호 선배님을 굉장히 같이 연기해보고 싶었고 유림핑 이후로 더 많은 장면을 붙어서 연기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선배님의 연기가 나날이 정말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좀 이 관객 여러분들께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작품으로 또 만나서 뜨겁게 연기해보고 싶습니다. 네. 고마워.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 작품을 처음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동희라는 배우에 대해서 이동희가 사실 이렇게 코미디를 많이 만약에 굳이 나눈다면 코미디를 많이 한 건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코미디에 대한 이미지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어떤 선입견이 없지 않아 있었었는데 실제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진중하고 아이디어가 되게 많고 굉장히 뜨거운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꽤 많은 장면들 속에 그런 그 애드립이라든지
어떤 코믹한 장면들, 또 그렇지 않은 진지한 장면들마다 아까도 보면서 아, 저 장면도 동이랑 참 얘기 많이 해서 만들어진 장면이었는데 저 장면에서도 동이 아이디어로 저렇게 됐던 건데 하면서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굉장히 본인을 연기한다라는 게 사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데 그 과정에 있어서 때로는 되게 신중하고 때로는 과감하고 때로는 또 다른 구성원들의 말을 더 귀담아 주면서 참 많은 부분에서 제가 동생이지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동희 배우랑 작품 끝나고 나서 특히 마지막 장면 같은 경우는 아직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사실 좀 언급하기 조심스럽지만 마지막 장면 같은 경우는 정말 이동희란 배우의 새로운 발견 아닌가. 아까도 같이 그 장면을 보는데 저는 되게 울컥하더라고요. 하여튼 참 지나보니 너무 보고 싶은 동생이 되어버렸고 다시 저도 같이 작업을 너무 하고 싶은 그런 동료가 됐습니다. 너무 행복했고 또 우리 이기혁 감독님도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 네,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그 장편하게 된 계기와 그 단편과 차별점을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수년 전에 윤종빈 감독님께서 이제 멘토링 하시는 어떤 프로그램에 지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첨이 제가 돼서 제 단편 영화들을 이렇게 틀어놓고 윤종빈 감독님이랑 이제 멘토링 수업 같이 이렇게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감독님께 장편 시나리오를 어떻게 써야 되나요라는 질문을 했을 때 감독님께서 이 메소드 연기를 앞뒤를 그냥 확장시킨다는 개념으로 출발을 해봐라.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그게 저한테 이제 동력이 돼서 이제 제 단편들을 이제 확장시키는 작업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단편이랑 차별점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단편 영화는 아무래도 어떤 현장에 편중돼 있는 이야기였고 이동희 배우님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좀 가공된 느낌의 캐릭터였다면 이걸 장편으로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동희 배우님과 많은 회의를 거쳐서 동희 배우님의 실제 배우로서의 고민들과 또 제가 배우로 활동했을 때 제가 느꼈던 어떤 현장의 공기와 시선들 그리고 제가 한 가정의 막내 아들로서 저희 가족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정서들을 좀 극중의 이동희 캐릭터에 좀 투영을 시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에서 각자의 배역을 부여받고 연기하며 살아가는 저희 영화에 등장하는 그런 마른 캐릭터들을 좀 펼쳐놨다는 게 단편과 좀 차별점일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영화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이 가족의 이야기가 좀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도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조선 안소연 기자입니다. 저 배우님들이랑 감독님께 공통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 작품을 극장에서 봐야 하는 관전 포인트를 하나씩 꼽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찬희입니다. 일단 사실 정말 다양한 감정들이랑 사람이 살아갈 때 느끼는 그런 감정들 그리고 상황들 그런 것들을 되게 재미있고 감동스럽게 풀어낸 점이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배우 이동희 선배가 이동희를 연기한다는 것이 되게 신기하고 재밌고 새로운데 그 포인트를 극장에서 꼭 그 재미를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제 취향이긴 한데요. 저는 유머가 좀 과감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 외모에 대한 이제 그 어떤 그 묘사가 저는 느껴지는 그 장면이 약간 자학 개그 같잖아요. 사실은 그 상대 배우가 그 연기를 하면서 되게 조심스럽게 묘사를 하더라고요. 계속 얼굴 큰 사람, 계속 큰 사람, 달덩이 같이 큰 사람에서 거기서 자꾸 발전을 못하고 머뭇거리길래 제가 그렇게 하라고 막 시킨 거예요. 피부 얘기도 좀 하고 눈도 찢어졌고 광대도 튀어나오고 뭐 좀 다 좀 넣어라 주름도 넣고 막 했더니 형 진짜 그렇게 해도 돼요 막 해가지고 해 그게 시원하지 해서 저는 그 장면이 약간 저한테 되게 그냥 셀프 디스지만 즐거웠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이렇게 SNS에 그 영상이 도는데 꽤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런 게 저는 좀 신선하고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관객분들도 재밌었으면 하는 그 기대감에 일단 극장에서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뒷부분에 생각지도 못한 또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건데 그 이야기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조심스럽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서툴지만 그 서툰 유머가 꽤 취향에 맞을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다는 기대감과 그게 극장에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볼 때 오는 그 웃음이 전염되는 반가운 풍경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과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는 생각 외에 묵직한 반전이 있다. 그게 그렇다고 이렇게 갑자기 막 슬프거나 이런 그런 쪽으로 흘러간다기보다는 이동희한테 굉장히 한번 놀라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선물 같은 반전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획 단계부터 참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우리는 누구나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 사이에서 방황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또 그 일을 잘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좀 잠시나마 위로가 되고 우리도 같이 모두 도전하고 있다는 어떤 마음이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이어서 그런 것이 관전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제가 늘 고민하는 지점 중에 하나가 나다운 게 뭔가, 나답게 살아간다는 게 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많이 하는데요. 근데 그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때로는 남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혹은 보여지고 싶은 모습대로 살아가고 또 그 이면에 온전히 혼자 있을 때 내 진짜 모습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양면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지점이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시면서 볼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영화 안에 잠깐의 SF도 있고 코미디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또 금순 선배님이 하시는 약간 잠깐의 뮤지컬도 있기 때문에 이 한 영화의 다양한 장르를 좀 그래도 적절하게 밸런스 있게 다 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서울 서지연 기자이고요. 우선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저는 감독님께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게 2년 전쯤에 부국제에서 공개된 뒤에 좀 시간이 흐른 뒤에 개봉을 하게 됐잖아요. 그 사이에 좀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감독님도 직접 연기를 해보신 입장에서 현장에서 배우들과 어떤 소통하시고 또 어떤 조언하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찬희 배우께는 좀 앞서서 다른 작품에서는 좀 부드럽고 모범생 이미지를 많이 보여주셨는데 이번에는 좀 얄미우면서도 귀여운 빌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미지 변신하시면서 준비하신 과정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부국제에서 상영을 했을 때랑 편집은 아예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개봉 날짜가 잡히고 제가 이제 한번 이걸 이제 다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좀 세심한 믹싱이나 DI 정도의 어떤 그런 디테일들을 조금 더 제가 추가해서 만졌고요. 그리고 아까 질문이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배우로서 예. 제가 배우를 해봤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좀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어떤 공기와 중압감과 때로는 모든 현장이 즐거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또 외로운 현장이 있을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실제 경험을 이제 이 작품에 좀 투영을 시키면 좀 이 현장이 좀 사실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그런 지점에서 좀 많은 이제 자전적인 이야기도 많이 넣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배우분들과 이제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조단역 분들부터 해서 조연분들, 주연분들까지 포함해서 최대한 제 생각을 많이 공유를 해드리려고 했고 이렇게 좀
많은 이런 현장에 좀 지배되는 경우가 제가 배우할 때 있었어서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좀 편안한 현장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찬이입니다. 일단 저는 그동안 모범생이고 바르고 착한 그런 캐릭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태민이를 준비하면서 사실 감독님이랑도 얘기를 많이 나눴고 선배님들께도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최대한 얄밉지만 그래도 그 얄미움이 마냥 얄밉지만은 않게 하려고 좀 신경을 많이 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연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IMBC연의 김경희입니다.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그 김금순 배우님이 나오는 장면에서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 병실에서 춤추다가 갑자기 뒷모습을 짧게 보이는데 뭐 어떤 표정인지 무슨 어떤 감정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울컥하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김금순 배우님이 하시는 노래도 너무 노래를 잘하셔서 깜짝 놀랐는데 그 곡을 선정하신 이유 그리고 또 김금순 배우님의 노래 실력이 현장에서 어땠는지 궁금하고요. 하나 더 질문하면은 알게인이 너무 궁금해요. 이 알게인을 어떻게 설정을 하시게 된 건지 그리고 그 짧게 나오긴 하지만 알게인을 촬영을 하시면서 또 에피소드는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금순 선배님 캐릭터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집에서 우연히 이제 엄마의 핸드폰을 한번 빌려 쓰게 된 그런 죄송합니다. 네. 잠깐 빌려서 뭐 게임 하셨나요? 아니요, 뭘 하다가 그러니까 엄마라는 존재가 항상 엄마로만 이제 인식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연히 엄마의 카톡을 보다가 뭐 엄마의 그 배역을 내려놓고 이제 친구들이랑 하는 대화나 한 인간으로서의 엄마를 마주했을 때 좀 그런 마음이 조금 많이 새롭고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실 장면이 그 정복자 김금순 선배님이 이제 엄마라는 배역을 내려놓고 유일하게 인간 정복자로 있는 순간인데,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금순 선배님 노래 실력은 네, 현장에서 너무 좋았고요. 질문이 알게인으로 넘어갈까요? 알게인. 네, 알게인은요. 제가 이제 시나리오에는 이제 알코올 중독 외계인이라는 정도만 이제 명시를 했었고 이 캐릭터를 어떻게 구현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동희 씨가 그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영화에서 이제 스티브 카렐 선배님이 방송국에서 하시는 그 장면을 오마주해서 저한테 동영상으로 보내줬는데 그게 너무 신선하고 또 재밌고 해서 그 동희 씨가 아이디어를 좀 많이 적극적으로 내주셔서 그런 헤어나 의상이나 네 그렇게 참고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뭐 스토리는 이제 그 동희 씨가 하는 각약하는 거를 이제 번역해서 이렇게 좀 만들려다가 이게 좀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런 알긴이 주는 이제 코미디적인 어떤 이미지가 사실 중요한 지점이라 스토리보다는 이제 그런 알긴이 주는 이미지 자체에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저 아주경제 최송이라고 하는데요.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강찬희 씨께 질문이 있는데 찬희 씨는 이제 뭐 아역 배우부터 시작해서 아이돌 활동도 하고 이제 오래 활동을 하면서
이 톱스타 태민 역할에 대해서 일부는 공감이 가는 부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이제 영화의 주제가 메소드 연기다 보니까 연기를 하면서 이제 좀 남다르게 느껴졌던 부분이나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고 캐릭터를 연기했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동희 씨와 라이벌로서 이제 신경전을 부리는 모습들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 연기할 때 좀 어땠는지랑 에피소드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태민이랑 가장 공감이 많이 됐던 부분은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연기를 시작해서 쭉 이제 계속 활동을 해왔다는 점인데, 사실 태민이를 연기하면서 뭐 물론 다른 캐릭터도 마찬가지지만 이면에 있는 모습은 좀 외롭고 쓸쓸함이 주된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감독님이랑도 많이 얘기를 나눴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의 현장에서 복수하고 사소한 복수하고 이런 것들이 태민이한테는 사소한 그 일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좀 느꼈던 것 같고, 동희 선배님이랑 심리학전 쓰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사실 제가 선배님께 현장에서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네, 좀 선배님께서 그냥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잘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무비스트 박은영이라고 하고요.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그 이동희 배우님께 질문 있고요. 다른 배우님들한테도 질문 있는데, 일단 이동희 배우님은 이거 기획부터 같이 이제 개발을 하셨다 그랬는데, 두 감독님이랑 어떤 인연으로 좀 그렇게 같이 기획 개발하셨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하나 배우님들께는 이게 지금 메소드 연기잖아요, 제목이. 그럼 배우라면 당연히 한 번 정도는 메소드 연기를 당연히 꿈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메소드 연기의 순간을 여쭤보면 이 메소드 연기를 꼽으실 거잖아요, 아무래도.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우님들이 이전에 뭐 메소드 연기 경험이 있으세요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번 메소드 연기를 꼽으실 것 같아서 그런 질문은 안 드리고, 그냥 이번 메소드 연기가 이 연기를 하면서 지금 다른 작품과 다르게 좀 특별했던 점에 대해서 좀 한마디씩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방금 질문 해주신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메소드 연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화를 하는 사람들 혹은 영화 배우가 특별하게 하는 어떤 그 액팅의 어떤 그런 방법이기도 하지만, 저는 아까 질문 주신 기자님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정말 메소드 연기를 하고 살아가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정복자 역할을 맡아주신 김금순 선배님이 아들들 앞에서 절대로 그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그 하나의 캐릭터를 유지하는 모습조차 메소드 연기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 제가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12월 31일에 이제 다치는 바람에 이제 응급실에서 1월 1일을 맞이하게 됐는데, 한참 동안 이제 부모님한테 사실 말씀을 안 드렸어요. 걱정하실까봐 못 드리는 것도 사실은 뭐 응급실에 있으면서 이제 새해 축하 문자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문자를 보내고 있지만 지금 그 처해진 상황을 이렇게 전달을 할 수 없던 것처럼 이게 오히려 특별한 어떤 배우의 어떤 연기 방식이기보다는 우린 모든 사람들이 메소드 연기를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어떤 것이 좀 많은 분들과 좀 공감을 나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메소드 연기에 도전하는 극 중에 이동희와 그걸 연기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정말 메소드 연기를 하고 있었어야 됐던 어떤 그런 순간들이 또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고, 또 나중에는 어떤 끝부분에서 어떤 지점에서 만나는 부분들도 있었어가지고 굉장히 저한테는 또 진짜 메소드 연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어떤 그런 작품으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제가 기획을 함께 했는데 2년. 네네네. 아무래도 우리 감독님하고 저는 뭐 20년 지기 대학 시절부터 친구이기도 하고, 참 오랜 시간 동안 같이 배우의 꿈 그리고 영화인의 꿈을 같이 꾸었던 어떤 동료이자 친구로서 저도 좀 처음에는 사실 놀랐던 것 같아요. 갑자기 연출을 한다고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이 당혹스럽기도 했지만,
원래 배우로서 또 열심히 하고 있었던 친구였으니까. 근데 처음 쓴 시나리오를 받아봤을 때 엄청난 정성과 열정을 저는 느꼈고, 저도 그래서 이제 일말의 고민 없이 그 작품에 참여하게 되면서 시작이 됐고, 메소드 연기 단편으로 이어지면서 또 열정과 노력이 또 배가가 된 어떤 것에 또 감동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참 쑥스러운 얘기지만 그 영화를 통해서 제가 일전에 어떤 단편 영화를 통해서 영화제에 가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첫 번째 작품으로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에 갔었고, 두 번째 작품으로 미장센에 초대받고 이랬을 때 정말 이 친구가 이 감독으로서의 어떤 실력이 분명히 있구나라고 또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장편으로 또 확장을 시켜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어떤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의기투합하게 됐습니다. 네. 네. 저희 영화 제목이 메소드 연기, 메소드 연기이다 보니, 메소드 연기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받을 때마다 굉장히 버겁고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거창한, 배우들한테 너무 거창한, 메소드 연기란 말을 꺼내는 순간 되게 거창해지는 느낌이거든요. 대학 시절에는 메소드 연기를 다들 추구하려고 많이들 했을 거예요. 배우라면 처음엔 다 그렇게 꿈꾸죠. 배고프면은 진짜 배고파 봐야 되고, 외로우면 외로워 봐야 되고, 가난하기 위해서 운막 생활도 해보고 싶고, 그거에 진정한 연기 아닌가, 그렇게 저도 했던 시절이 있는데, 실제로 모든 역할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결국에 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이게 약간 좀, 이럴 때는 약간 기술적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저마다 자기만의 이렇게 연기 타협점을 찾는 것 같은데,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제목 때문에 이제 제가, 저도 이렇게 보면은 나는 과연 언제 메소드 연기를 해봤지? 이렇게 하면 좀 갑자기 좀 부끄러워지기도 하더라고요. 진짜 살을 뺐던 기억들은 메소드 연기라고 굳이 이제 이렇게 저희가, 그래도 저를 변명을 한다면 작품을 위해서 살을 뺐을 때는 좀 메소드 연기법으로 접근해봤던 것 같습니다만, 그 외에는 항상 어떤 연기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기를 조금 더 그럴싸하게 가장 근접하게 접근하려고 더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번 작품에서는 이동휘라는 배우가 이동휘 본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계속 지금 같은 얘기를 했었지만 어디까지가 이게 픽션이고 어디가 팩트일까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인지 아닌지 좀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재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보셔서 느끼셨겠지만 이동희 씨가 입고 있는 프린팅된 티에 있는 그 유명인의 얼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감을 굉장히 전 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나타나는 이동태는 과연 진짠가 아니면 허구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기를 할 때 저도 약간 묘한 걸 좀 느꼈습니다. 이동희를 동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나는 그 위에 형이니까 이게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가 허구일지. 현봉식이 나오는데 현봉식을 최우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에서 이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픽션과 팩트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영화의 재미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메소드 연기의 연기론보다는 약간 브레이트의 서사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동문서답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네. 네. 저도 사실 어렸을 때부터 메소드 연기라는 것을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요. 아직까지 제가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서. 근데 언젠가는 꼭 한번 해보고 싶은 방법이기도 하고, 저는 이제 이번에 메소드 연기를 찍으면서 선배님들께 또 많은 이제 방법들, 연기하는 이제 방식들, 호흡들 많이 배운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잘 배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SR타임즈 심우진입니다. 영화 정말 잘 봤고요. 부산에서 보고 이제 개봉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제 개봉하나 제가 저 인터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옛날에.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첫 10분이었어요. 이 테런트 킴 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영화들은 보면 앞에 한 5분, 10분 정도가 관객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느냐에 따라서 후반까지 쭉 이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박지현 배우님과 이제 이런 그 테런트 킴 쇼 전체 이 시퀀스 부분을 감독님께서
어떻게 좀 구성하려고 하셨는지 그리고 이 그 김금순 배우님과의 케미에 대해서도 배우님들께서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테런트 킴 쇼는요. 저는 저희 인생에도 이제 온스테이지와 백스테이지가 공존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박지환 선배님과 이동희 배우님의 백스테이지와 온스테이지 모습들이 확연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프닝 때 이제 저희 영화의 어떤 전체적인 메시지를 관통하는 그 오프닝 시퀀스로 제가 설정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세팅을 했고요. 그리고 좀 그 지미 펠런 쇼의 어떤 거침없는 그런 입담이랑 이런 걸 좀 레퍼런스로 삼았고요. 그리고 토드 필리스 감독님 조커의 토크쇼랑 그리고 예전에 이제 잔이윤 쇼 같은 그런 쇼들을 좀 참고를 많이 해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장면은 정말 박지환 선배님의 정말 노고와 정말 그 카리스마가 아니었으면 정말 그 불가능했을 정도로 정말 초반을 정말 휘어잡아 주셨고, 정말 바쁜 스케줄인데도 불구하고 시나리오만 보고 그렇게 또 저희들의 어떤 열정만 보고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나 감사드린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네네네, 분장 아이디어도 다 그 본인이 낸 아이디어로 파충류를 많이 참고하신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그런 아이디어도 굉장히 신기해서 저는 옆에서 이제 보면서 너무 심한 게 아닌가라고 좀 걱정을 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그 유려한 그 춤선과 그 좌정을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역시 박지환 선배다라는 생각을 또 했었고요. 김금순 선배님은 저는 평상시에 너무나 작업을 하고 싶었던, 제가 정말 존경하는 배우이셨고, 그리고 제가 사실 영화를 저도 이제 여러 번 봤지만 계속해서 보기 참 힘들 정도로 김금순 선배님이 저희 어머님처럼 느껴질 정도로 너무나 그 슬픈 그 연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다시 영화를 보기 힘들 정도로 정말 대단한 연기를 해주셔서 정말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를 아들처럼 이렇게 품어주셨고요. 네. 저도 짧게 첨언하면 아까 메소드 연기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봐 주셨을 때 진짜 메소드 연기를 보여주신 분은 금순 선배님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영화가 어떻게 보면은 메소드 연기를 약간 풍자하는 부분들, 메소드 연기라는 거에 대해 약간 풍자 같은 게 자체적으로 들어있잖아요. 삼각김밥을 막 안 먹으려고 하는데 결국에 먹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근데 금순 선배님은 정말 동희가 얘기한 것처럼 저희한테 진짜 평소에도 엄마처럼 계속 계시고 연기를 하면서도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시고 지금도 저희한테 연락을 하면은 그 모습으로 대해주시는데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계속 계셔주셨던 금순 선배님이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이제 메소드 연기의 가장 표본이 아니셨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감사하고 존경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감독님과 배우분들 마지막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희 배우님부터 먼저 할까요? 네, 메소드 연기 3월 18일에 개봉하는데요. 너무 설레고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재미있고 따뜻한 저희 영화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기자님들과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하면서 봤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해주시면서 잘 봤다는 말씀을 이렇게 앞에 이렇게 붙여주시길래 다행히 잘 보셨구나라는 마음이 너무 반갑습니다. 정말 잘 보셨다면 이 기분이 여러분들의 그 감상이 관객분들한테도 고스란히 전해져서 극장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저희가 확신하는 이 재미가 관객분들한테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쪼록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랫동안 기다린 저희 영화 메소드 연기가 무사히 관객분들한테 선보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정말 이렇게까지 긴장하고 떨렸던 적이 정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세상 밖에 이 나오는 과정들이 참 너무나 지금 설레이고 참 뭐랄까요, 정말 기쁘면서도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지만 저희 배우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웃기고
최선을 다해서 또 굴릴 수 있다면 저는 저희 배우들을 보면서 저를 빼고 그 다른 배우들을 보면서 아 정말로 우리의 진정성이 그 관객분들한테 닿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최선을 다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도와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돌아가시는 길 조심히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신인 감독 이기혁의 진짜 어떤 이 패기와 활약을 많은 관객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우로서 타이틀이 아닌 감독으로서의 타이틀인 이기혁 감독, 제가 자꾸 제 얘기만 하느라 그 감독님에 대한 언급을 못했는데 정말 저는 너무 앞으로가 주목이 되는 그런 감독님이라 이번 그 데뷔작이 많은 관심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저희 영화 메소드 연기라는 제목이 극중 이동희 배우가 연기하고 그 연기를 준비하는 과정을 대변하는 제목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과 닮아 있는 저희 영화에 나오는 수많은 캐릭터들을 관통하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의적 표현의 제목인데요. 그런 지점에서 저는 좀 많은 관객분들이 좀 편안하게 좀 공감을 하시면서 보실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쪼록 오늘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까 너무 격하게 울어서 정말 죄송하고요. 그리고 좋은 응원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